정부가 이번 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고 조기 분양을 추진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또 앞으로의 난관은 없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된 소식부터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부천 대장지구가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또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지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좀 시달려 온 만큼 이번에 조기 분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통상 착공 이후에 좀 분양하던 것을 이제 토지 보상 절차가 마치는 대로 일정을 앞당겨서 좀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좀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 사용됐던 사전 청약 제도도 9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년, 2년 전에 청약하는 방식으로 이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좀 100% 당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속도가 빠른 곳 위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고요. 우선 약 9천 가구 규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는 이제 향후에 사업 절차 진행에 따라서 정해질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3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과연 이제 목표로 하는 분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그러면 어떻게 책정될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을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3기 신도시 개발이 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비전을 세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 수도권 외곽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개발 호재로 일단 지금 3기 신도시 인근의 집값 분위기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의 지역의 주택 가격은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오히려 좀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또 서울주택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3기 신도시와 지금 인접해 있는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 집값 하락으로 좀 배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분양가에 대해서 이 주변 시세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저렴한 가격의 집을 공급해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여전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교통 인프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에서도 참 오랫동안 이 부분이 불만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3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네, 국토부는 이제 선교통 또 후 개발을 내세우며 5곳에 이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8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보였습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 같은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주 과천과 하남 교산 지구에 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천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 경마공원에서 끝나는 위례 과천선을 GTX-C 노선 예정지인 정부 과천 청사역까지 연장을 하고요. 하남 교산의 경우에는 지하철 3호선 오금역 대신 서울 송파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서 연결해가지고 서울 출퇴근길 통행 시간을 좀 단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남양주 왕숙, 또 부천 대장, 인천 계양도 하반기에 대책을 확정해서 서울과의 근접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다만 뭐 여전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1, 2기 신도시도 아직 미흡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나 빨리 해결하지라는 얘기들도 그래서 지역별로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여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는데 아직 대책은 좀 확정적이지 않은 곳도 있고 확정되더라도 또 이게 과연 사업 추진에 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실제 보면 아직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위례지구, 위례신사선은 2027년에야 좀 완공될 예정이고 또 2018년 착공에 들어간 이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도 여전히
여전히 좀 지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또 각종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에 좀 속도를 붙이려면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것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좀 지자체와의 갈등도 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광역교통망의 경우에는 뭐 예산 확보라든지 공사비 확보라든지 여러 안건들이 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갈등을 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뭐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경우 의견 대립이 뭐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또 실수요자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